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강좌는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좌이기도 하지만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위한 강좌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음번 시험의 출제 유형을 예측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태권만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하나하나 총평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지방직구급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중 정도 좀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전근대는 중하고요. 근현대사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중상 정도 주어봤습니다. 특징을 보면 전형적인 공시죠. 지식 테스트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근데 근현대사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료 해석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기본기에 튼튼하면 분명히 그 안에 단서는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은 80에서 85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편도로 보면요. 전근대사가 11문제에 출제됐고요. 근현대사는 8문제, 그리고 통합형이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대사회별 출제 비율을 보면 독특하게도 선사시대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한 문제, 고대 네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꾸준히 출제된 선사가 출제 안 됐다는 게 좀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분류사별로 보면 보통 정치사에서 12문제, 13문제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12문제가 나왔고요. 그래도 빠진 부분 없이 경제사회 문화 골고루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평이하고 전통적인, 전형적인 시험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여러 나라 성장에서 한 문제 나왔죠.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싹 보니까 많이 본 거죠. 그 나이가 10살이 되면 시집을 간다.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 보면은 여자의 친정에서 돈을 요구한다. 미리 데리고 가고. 아직 민며느리인데, 그죠? 요거 옥저구나. 옥저의 민며느리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요. 은력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연고라고 딱 줬지 않습니까? 이거 12월에 제사를 지내는 부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나국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옥저입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는 동해의 것입니다. 계루부 집단 나오려면 고구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던 건 바로 부여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죠. 자, 철이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마한진한 변한 중에서도 이건 변환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가 일단 누군지 알아야겠죠.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백제왕 중에 평양성 공격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바로 근초고왕이다. 자, 근초고왕이면 몇 세기가 되겠습니까? 4세기가 되겠죠. 자, 나를 볼까요? 자,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줬다. 요거 400년입니다. 5세기에, 50이 아니라 5세기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침입한 왜구를 혼내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럼 나시기라 그러면은 근초고 다음에서 여기는 광개토 전까지가 되는데요. 자,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근데 이거는 누가 됩니까?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되고 바로 근초고왕이 죽인 고구건왕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평양으로 도읍으로 옮겼다 그러면은 5세기의 장수왕이니 나 이후가 돼야 되고 관구검이 이끄는 위나라, 자, 위촉오 그러면 삼국지죠. 그러니까 중국 삼국시대는 몇 세기에 있었다고 그랬어? 3세기의 삼국시대라 그랬잖아. 자, 왕이 직접 말갈병사를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했대요. 우리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한 적이 언제 있었죠? 수나라와의 전쟁 때 있었잖아. 이래갖고 열받은 수문제가 쳐들어오고 그 아들 수양제가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7세기. 이거 수나라와의 전쟁이면 살수대첩, 영양가 있는 전쟁을 치른 왕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죠. 그래.
자, 3번을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통일신라. 자, 왕이 사는 수도에서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었다. 물론 맞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그리고 어아주, 조아주 등 고급 비단을 생산해서 당나라에 보냈다 그러는데 요거 맞고요. 어아주, 조아주는 이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비단 생산해서 당나라에 보낸 거 맞으니까. 물론 전통적으로 비단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이 정도로 신라의 비단 만드는 기술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체크를 해놓자고. 왜냐면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통 비단은 중국에서 들어오지 신라에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일단 체크.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아말 이거는 이제 민족 문서니까 맞는 거고. 4번 봅니다. 이거는 확실히 조선 후기잖아. 그래서 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도 없고 막 마음이 급한데 이런 게 나오면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지 우리가 수출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 짚고 넘어간 친구들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 끝까지. 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풀려고 했죠? 다음 서적을 편찬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의방유치 나오잖아요. 근데 의방유치 같은 거는 이게 요게 세종 때다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광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향약 구급방이라는 건 고려 말이잖아. 그게 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세종이거든. 그러면 의방유치가 먼저인지 향약집성방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옛날식 그 공무원 문제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향약집성방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려, 그 다음이 리을, 그 다음이 기억, 그 다음이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좀 안 낸다고 전에 좀 신경 쓰겠다고 검수한다고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일단은 한번 나왔으니까 요거대로 기억해야 될 거다. 향약집성방이 여기는 의방유치보다 먼저다. 요걸 좀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웠다. 대표적이고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목탑 양식에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됐습니다. 자, 가야 출신의 우르기에 의해서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고요. 그 우르기 망명을 하죠. 신라에.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면은 돌무지 무덤으로 축조되었다 그러는데 돌무지 무덤이 아니고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왕의 업적, 국왕의 업적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냐. 자,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해서 문물과 예학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거란은 짐승이니까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란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거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훈요 10조에 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는 거란족. 자, 그럼 이제 태조 왕건의 업적에 해당하는 거 골라볼게요.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고려시대 성종의 업적이 되고요. 기인, 사신관과 함께라고 나오는데 요 기인 사신관은 왕건인데 문제 요게 왕건이 아니라 광종의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을 통해서 후족을 보섭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건 정종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면요.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을 묻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신편제종 교장 나왔으니까 이게 의천이거든요. 교장 총록. 그다음에 니은은 원의 불교인 임재종을 들려와서 전파시켰다는데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보여요? 보임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보우 임재종. 자, 디귿은 강진의 백년사를 결사해서 법화신앙,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 요새 스님이 되고요. 리을은 모구 자수심결을 지어서 마음을 닫고자 하였다 그런데 여기 진울이거든요. 요것만 조금 생경할 수 있는데 뭐 나머지를 다 아니까
답 고르는 데는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의천, 보우, 요새, 진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어려웠지만 답 고르는 데는 무리가 없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옛적의 관가의 노비는 이거 보면 뭐 노비 7일 후에 입역했는데 그러니까 드릴립 불일역 부렸는데 어린아이한테 해롭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지금 막 여유 있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백성을 사랑하신 우리 세종대왕님의 관련된 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종협적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의 판결에는 삼복법을 적용했다는데 삼복법이라는 건 뭐냐면 3번 삼심제를 적용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대표적인 세종의 업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자소를 설치했다. 요건 태종 이방원이고 진관체제는 세조고 도평의사사를 개편해서 의정부를 설치했다 그러는데 도평의사사 없어진 게 정종 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본 같은 경우 뭐 영조의 업적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 세종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딱 보니까 그가 구층탑 건립을 건의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스님이에요? 아, 그렇죠. 이건 자장 스님이시죠. 자장. 선덕여왕 때 자장. 자,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소국엔 누가? 그렇죠. 원강법사고요. 대국통으로 그러니까 국통, 주통은 신라고요. 왕사국사는 고려다.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어요.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당시 선덕여왕을 모시는 최고의 스님이었잖아요. 대국통 맞습니다. 그리고 자장, 계율을 지키셔야죠. 계율종 이렇게 우리 외웠었잖아요. 큰 스님인데 계율종 답이고요. 자, 화엄사상을 강조했다. 근데 화엄일승 법계도 이건 이제 의상 스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1심은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이 있는 시각은 이렇게 나옵니다. 경성에는 종묘사지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4대 부직과 민가들도 종로 입은 모두 불탔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골이 쌓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제장에 나아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 딱 봐도 알겠죠. 딱 봐서 좀 알기 어려운가. 이게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제가 사료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거고요. 임진왜란 때 얼마나 참혹했냐면 길거리에 죽은 시체에 살 붙어있는 시체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시체살을 다 뜯어먹어서. 그리고 그것도 먹지 못하는 어린이와 여자는 바라보며 이제 통곡하고 있었다. 못 먹으니까. 남성들만 다 뜯어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희막한 여성이나 어린이는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질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수두룩했던 이것이 임진왜란입니다. 11번입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는 누굴까요? 딱 보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도를 익히게 하였고 그리고 요동을 공격하라. 이것도 역시 사료를 잘 파악해야겠죠. 누구의 저서입니까? 진법. 정도전이죠. 요동정벌 누가 주장합니까? 정도전이 주장합니다. 결국 이거는 삼봉 정도전에 대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만건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정도전이 아니라 이재현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도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요. 자, 이제 근대사인데 조약 가나 사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가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쓱 보니까 자,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 규칙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 규칙, 조일 통상장정 이렇게도 부르죠. 1876년 8월 나
자, 싹 보면은 관세, 이거 관세 납부하네요. 뭐 이거 방공령 들어갔네. 아, 개정조일 통상장정이구나. 1883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일 통상장정이잖아요. 이게 또 다른 이름이 그걸 개정한 거예요. 개정조일 통상장정이에요. 그럼 76년부터 83년까지의 1883년까지의 상황을 골라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국 이걸 보면 좀 연도 문제네요. 자, 화폐 정리 사업을 시도한 거는 이제 1904년에 부임해서 5년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요. 자, 해상공국의 폐지 등의 정변은 1884년 갑신정변이 되고요. 양화진의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은 1882년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요. 이게 답이고, 함경도 방공령 사건은 1889년에 벌어집니다. 이거 연도 문제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번 시험의 어려운 문제는 이제 4번이었고요. 그건 어렵다기보다는 짜증나는 문제죠. 그 다음 13번.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했다고 그러는데 훈련대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한 거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독립신문에 창간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게 1896년이거든요. 그리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건 1897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897년에 만들어진 대한제국이 어떻게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신문의 창간을 지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3번하고 4번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서학과 관련된 서양의 학문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게 정약용 매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거 맞고요. 윤지충 사건은 기해박해가 아니고요. 신해박해입니다. 신해박해. 여기 틀렸고. 안정복의 천황문답,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 맞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건국 시기의 포인트는 균등 생활에 있습니다. 균등 생활. 그래서 삼균주의 들어봤죠. 조성왕의 삼균주의. 그래서 뭐 민족, 국가, 개인의 균등. 그래서 개인의 균등을 위해서 뭐 공비 교육을 실시하고 학균을 위해서 정치권의 균등을 위해서 보통선거 실시하고 견제의 균등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업시설의 국유화. 그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임시정부 삼균주의 냄새 맡고요. 국유화 끝난 거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임시정부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동휘를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바꿨다고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뭐죠? 북로군 정서 뭐 이런 단체들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여운형 선생하고 이제 김규식 선생이 이제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미 전략정보국 OSS 지원 아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 올해는 안 나올 수가 없었죠. 3.1운동 후 임시정부 무조건 나온다 그랬었으니까. 자,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볼 거 없이 폭력, 암살, 파괴, 폭동 요거 나오는 것만 봐도 이거는 의로운 일을 맹렬히 추진하는 의열단의 행동지침 조선혁명선언이구나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의열단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의열단이 아니라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이런 단체들 그 군대들이 되겠고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는데 이제 김원봉, 김원봉 계열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구나, 이게 답이네. 김원봉이니까 이게 이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자,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이건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밑줄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기억이 지원병입니다. 학생들도 모집 대상 됐죠. 학도 지원병령이 있으니까. 자,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지원병제, 그 다음이 징병제예요. 징병제가 나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대 나왔는데요. 국민징용령과 정신대 근로령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하였다는데 이건 물적 자원의 수탈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수탈입니다. 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자, 보면은 18번입니다. 이때 제외한 구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러는데 스스로 내는 돈,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납전 나왔으면 대원군이니까 이건 고종이겠죠. 제위기. 자, 세안도가 제작됐다 그러는데 요거 이제 헌종 때고요. 김정희는 이제 세도 정치기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삼정의정청이 설치된 건 철종이고, 삼군부가 부활하고 삼수병이 강화되었다. 이게 이제 대원군이죠. 여기 정답이고, 비변사 당상관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세도 정치식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세안도가 언제 제작됐는지 어느 왕 때인지 몰라도 답은 나오죠. 이게 워낙 이게 대원군의 업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리고 19번 보면 다음 법령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농지라는 말을 쓰면 북한의 토지개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다 그 말씀 드렸었죠. 바로 이거는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자,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때. 자, 이제 옳은 걸 보면 농지 위에 이마 포함 안 되고요. 오로지 논만 해당이 됩니다. 논만. 신한공사가 보유하던 토지를 분배하였다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그 미군정의 신한공사가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걸 받고 그걸 이제 분배한 거죠. 자, 중앙토지행정처가 분배 업무를 주무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부 만들어지면서 없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서 헷갈리다 그럽니다. 체크 주고.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했다. 이거는 무조건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 고르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9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밑줄 친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이 파병을 참반을 했대요. 함께 성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력전, 국민이 참가하는 총력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60년대로 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60년대가 아니면 상록수 부대면 어떻게 해? 물론 상록수 부대는 총력전은 아니고 이거는 월남 파병이라는 걸 쉽게 60년대 총력전, 파병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베트남 파병 옳은 것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요. 발췌 개헌안 통과에 영향 줬다는데 이건 이승만 정권이라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 요거 맞고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때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거든요.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한미 상호방위위원 원조협정을 체결. 이건 이제 6.25 직후에 이미 체결된 거라 월남 파병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여기는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근현대사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제일 맛이 가는 문제는 4번인데 4번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수업에만 충실하면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었다. 근데 이제 4번은 이거는 너무 짜증나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95점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다. 기본기에 충실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이제 원하시는 공무원 꼭 돼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고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치부심해서 원하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